3학년 친구들 안녕.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2단원 문단의 짜임 공부하고 있죠? 오늘 공부할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기억해보고 가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장승을 설명하는 두 문단으로 된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하는 문장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또 이 표시, 각 문단의 첫 문장은 한 칸 들여 쓴다. 문단이 바뀔 때는 줄을 바꾸어 쓴다. 기억하죠? 자, 중심 문장, 나머지는 뒷받침하는 문장. 그리고 또 우리나라 명절에 하는 놀이를 설명하는 문단과 불이 원시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한 문단의 짧은 글을 통해서 중심 문장이 맨 앞에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맨 뒤에 오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쵸? 또 가운데 오는 경우도 있다고 선생님이 알려주었는데 기억하고 있죠? 그럼 오늘 학습할 내용이 뭔지 볼까요? 여러분이 교과서 74쪽 봅니다. 74쪽. 짠. 4, 5.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 읽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 중에서 글의 내용 확인하기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 찾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글의 내용 확인하기 활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떡볶이. 떡볶이란 제목의 글이 열렸습니다. 제목이 떡볶이니까 떡볶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관심이 확 쏠리죠?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시작! 떡볶이.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떡볶이는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먹기에 좋습니다. 떡으로 만들어서 씹을 때 쫄깃쫄깃합니다. 떡볶이의 매콤하고 달콤한 맛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네, 또렷한 목소리로 참 잘 읽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간단한 질문 할게요.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고 상상하면서 또렷하게 말하기로 한 것 실천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질문. 글쓴이는 어떤 간식을 좋아한다고 썼나요? 네, 떡볶이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글쓴이는 어떤 간식을 좋아한다고 썼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떡볶이라고만 대답한 것 아니죠? 그렇죠. 떡볶이입니다. 라고 온전한 문장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 글쓴이가 쓴 문단에서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떡볶이? 여기도 떡볶이, 떡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일까? 네, 저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죠? 뒤에는 읽어보니까 떡볶이에 대한 설명을 써줬어요. 왜 좋아하는지. 세 번째 문제. 떡볶이를 좋아하는 까닭을 뒷받침해 쓴 문장은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그죠? 네, 세 문장입니다. 세 개 이렇게 답하지 않았죠? 세 문장입니다. 또는 세 개입니다. 이렇게 다 요 등으로 끝마치는 문장으로 답합니다. 다음 문제. 그럼 이 전체 4개 문장은 모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맞아요. 글쓴이가 좋아하는 간식인 떡볶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떡볶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친구들, 선생님이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라고 물었으니까 내용입니다. 라고 끝마치면 돼요. 말을 끝낼 때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 4개의 문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그러면 떡볶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어제 배운 내용을 잘 생각하면 답할 수 있어요. 문단을 대표하는 문장과 뒷받침해 주는 문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문단 내용을 대표하는 문장은 중심 문장이고 뒷받침해 주는 문장은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거나 예를 드는 방법으로 도와주므로
뒷받침하는 문장입니다. 그죠? 떡볶이 한 입에 쏙 들어간다. 쫄깃쫄깃하다. 입맛을 사로잡는다. 떡볶이에 대한 설명을 썼잖아요. 잘하셨어요. 정말 또렷하게 발표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74쪽 오늘 공부할 내용, 중요한 거 선생님이 줄 거 놨네요. 자, 3가지. 74쪽 1번 활동 한번 키워볼까요? 오늘 뭐 하는지. 자신이 아는 전통 과자의 종류나 전통 과자를 먹어본 경험을 말해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고 우물쭈물하고 끝나면 안 돼요.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말하기 훈련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친구 이야기 먼저 한번 봐요. 옛날에는 엿이나 약과를 과자처럼 먹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친구가 이래요. 할머니께서 달콤한 약과를 주셔서 맛있게 먹은 적이 있어. 이제 여러분도 말하세요. 뭐라고 말할까요? 자, 스님이 예시 하나 줄게요. 언니가 시험 볼 때 어머니께서 엿을 사주셨어. 엿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또 다른 친구는 맞아요. 명절 때 할아버지 댁에서 한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설날에 가족과 함께 강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를 읽고 글의 내용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글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글을 읽으면 글 읽을 때 문제를 미리 생각해서 답을 미리 생각할 수 있다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죠? 우리 문제 한번 크게 키워볼게요. 1.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2.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과자 이름을 알아야 될 거예요. 3. 엿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좋아요. 자, 한가 그림을 먼저 선생님이 봤어요. 우리 교과서 74쪽에 있어요. 약과 강정, 엿. 좋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과 같이 읽을 거예요. 선생님 혼자 읽으려니까 목이 아파요. 우리 친구 같이 읽어요. 준비, 시작.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 1. 우리 조상은 여러 가지 한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한과에는 약과, 강정, 엿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과를 주로 시장에서 사 먹지만 옛날에는 한과를 집에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한과에 대한 예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한과란 무엇인가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먹던 전통 과자입니다. 한과는 전통 과자를 말합니다. 우리 조상이 먹던 과자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 답도 있어요. 한과에는 어떤 게 있냐? 약과 강정, 엿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다고 했어요. 자, 다음 이 문단 볼까요? 약과는 1문단에서 약과 강정, 엿이 있다고 했더니 이 문단은 약과부터 설명하려나 봐요. 그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꿀물이나 조청에 넣어두어 속까지 맛이 배면 꺼내어 먹습니다.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떠서 많이 만들지만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약과를 만들 때에는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반죽한 것을 그 속에 넣어 찍어냅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약과는 밀가루를 꿀과 기름 등등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입니다. 기름에 지진다. 여러분 어머니께서 부침 부치실 때 지짐이라고 해요. 지진다고 해요. 과자입니다. 꿀물이나 조청. 조청이 뭔가요? 아는 친구도 있어요. 물엿처럼. 우리 밑에 설명 봐요. 엿과 같은 것을 고을 때 묽게 고아서 굳지 않은 것. 엿이 되기 전의 과정이에요. 그죠? 속까지 맛이 배면 꺼내어 먹습니다.
지금은 국화 모양을 본떠서 많이 만들지만 밑에 그림에 가장자리에 있는 게 국화 모양이에요. 지금은 약과를 주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새 물고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손으로 빗을 만든 게 아니고 만들고 싶은 모양으로 나무를 파서 나무에다가 물고기 또는 새 모양을 파요. 그리고 거기에 반죽한 것을 넣어서 찍어서 낸다고 했습니다. 자, 약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산문답. 이번에는 강정이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정은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입니다. 찹쌀가루를 반죽할 때에는 꿀과 술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끈기가 생길 때까지 반죽을 쳐서 갸름하게 썰어 말린 뒤 기름에 튀깁니다. 깨, 잣가루, 콩가루와 같은 고무를 묻혀 먹습니다. 강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물이 뭔지 밑에 설명 보세요. 고물, 인절미나 경단 따위의 겉에 묻히거나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에 뿌리는 가루로 된 재료. 뭔지 아시죠? 여기 위에 붙여놓은 거 검은 깨 이런 게 고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끈기도 밑에 보세요. 끈기, 물건의 끈적끈적한 기운. 여러분 본드 손에 만지면 끈적하죠? 큰 손을 만지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을 끈기라고 해요. 반죽을 쳐서 가름하게 한 뒤에 딱 고물을 묻혀 먹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죠? 다음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제 엿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엿은 준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입니다. 엿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곡식으로는 쌀, 찹쌀, 옥수수, 조 따위가 있습니다. 엿을 만들 때 호두나 깨, 콩 따위를 섞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락엿을 부러뜨려 그 속의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엿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 엿치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네요. 엿치기, 엿가락을 부러뜨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엿은 고구마, 곡식 이런 녹말에 엿기름 밑에 나왔네요. 엿기름,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 여러분 엿기름 본 적 있죠? 어머니께서 집에서 식혜 만드실 때 쓰는 거 엿기름이에요. 여기는 어려운 낱말이었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기 전에 그림 한번 봐요. 엿 보세요. 밑에 있는 두 엿 부러뜨린 거 볼까요? 엿가락. 왼쪽의 엿가락은 하나, 둘, 구멍이 큰 게 벌써 5개나 보이고요. 오른쪽의 건 3개밖에 안 보여요. 아마 왼쪽 친구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문제 답습니다. 1번. 옛날에는 어떤 과자를 먹었을까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작은 1번.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친구들 답 써보세요. 설마 한과 이렇게 쓰지 않았겠죠? 한과입니다. 또는 한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야 돼요. 선생님이 여러분 쓸 시간을 많이 못 준다고 했죠? 그러면 녹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용량 올리기가 힘들어요. 2번, 우리 조상이 만들어 먹던 과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아까 3가지 줄 그었어요. 밑에 그림에도 있어요. 약과, 강정, 엿 등이 있습니다. 따위가 있습니다. 3번, 엿치기는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요? 아까 얘기했어요. 엿가락을 부러뜨려 그 속에 구멍이 더 많고 더 큰 쪽이 이기는 놀이입니다. 됐죠? 책에 줄 그어놓고 나중에 쓰세요. 다음, 아니면 잠시 멈추고 쓰세요. 다음, 한과에 알맞은 설명을 선으로 이어봅시다. 약과 밀가루를 꿀과 기름 따위로 반죽해 기름에 지진 과자, 그리고 조청이나 꿀 따위에 재워둔다고 했어요. 그죠? 강정, 찹쌀가루를 반죽해 기름에 튀긴 뒤에 고무를 묻힌 과자. 다음, 엿, 쌀, 찹쌀 같은 곡식이나 고구마 녹말에 엿기름을 넣어 달게 졸인 과자, 엿. 이랬어요. 됐죠?
자, 우리 급하게 빨리 달려왔는데 친구들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서요. 오늘 배운 내용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우리 문단의 짜임, 중심 문장과 뒷받침하는 문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먼저 본문 내용을 글을 읽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내용 잘 기억하면서요. 우리 친구들 3학년 1학기 국어 2 문단의 짜임 4번째 수업 끝내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인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